그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그 부모의 역할들 몇 가지가 있어요. 어쩌면 어머님들 다 아시는 거겠지만 오늘 한번 다시 듣고 마음을 이렇게 정하세요. 정말 해야겠다. 이렇게. 첫 번째, 제일 중요한 거는 규칙을 정하고 통제하는 거예요. 규칙을 정하고 통제하는 것 자체가 조절력을 키워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. 스마트 기기 활용하는 거예요. 어떻게? 규칙을 일단 꼭 정하세요. 어느 집이든. 여러분들 없이 그냥 두서없이 쓰는 게 제일 나빴어요. 제가 봤을 때. 시간, 장소에 대한 약속. 예를 들어서 뭐 할 수 있잖아요. 식탁 앞에서는 안 쓴다. 돼요, 안 돼요? 할 수 있어요. 우리 밖에 나가서 가족끼리 외식할 때는 절대로 스마트폰 안 쓴다. 저도 그래요. 우리 딸이 맨날 저랑 외식하러 나가면 저랑은 대화도 안 하고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너 그럼 다시는 밥 안 사준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세요. 저 대학생 딸이라도 그렇게 해서 약속하고 지켜요. 근데 아이들도요.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엄마랑 대화하는 게 더 좋다는 거를 계속하면 깨달아요. 그런 부분들 어떻게든 만들어서 지키시고 그리고 사용 내용. 그러니까 어떤 거는 사용해도 되고 어떤 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잘 보고 아이가 뭘 쓰는지를 이제 확인하셔야겠죠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.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니까 가능한데 이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 통제가 필요해요.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최신 기술을 따라가고 공부하시라 이거죠.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지 기계적으로 보안 세팅 올리고 그 뭐 마더 컨트롤도 있고 뭐 시큐리티도 하는 거 있고 너무나 많잖아요.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은 너무 잘하실 거예요. 팁은 그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래요. 이건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럼 기다려야 되고, 기다려. 아빠 오면 해줄 거야.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뭐 애들 뭐 성질 부리다가 뭐 아빠, 아이, 그럴 거 없어. 그래. 지금 좀 화나지만 좀 기다리고 있어. 아니면 오늘 뭐 스마트폰 뭐 이거 안 쓰는 동안 엄마랑 같이 뭐 할까? 이런 식으로 아이를 좀 다스리게 하게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좀 지혜롭게, 보안을 잘 활용하셔서 기기를 활용할까 기술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아이를 팔로우하라는 건 뭐냐면 특히 어린아이들일 때는 아이들의 계정이나 아이들의 뭐 SNS나 이런 것들을 부모가 조용히 팔로우하세요. 드러나게 팔로우하면 어떻게 되죠? 잘려요. 저도 우리 딸 뭐 SNS 계정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몇 개 거기 팔로우해서 제가 이렇게 좋아요 한번 눌렀다가 잘렸어요. 그러니까 좋아요도 누르지 마시고 답변도 하지 마시고 그건 클수록 그런 것 같아요. 하지만 10개 중에 2개를 열어주더라도 부모가 아이가 뭐를 하는지를 이렇게 트래킹할 수 있으면 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실 아이들 정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. 어떤 아이 하나는 자기 부모님한테 크레디트 카드 받았다고 그거 자랑하느라고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. 큰일 날 일이죠.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. 그리고 나중에 이게 자기네들이 커서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.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어떤 그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컨텐츠까지도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. 자, 이것도 우리가 연구 많이 했어요. 뭐 보시는 것처럼 규칙이 있고 없는 것과 관련돼서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 경향성, 이건 경향성이 높을수록 안 좋은 거겠죠? 당연히 규칙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아이들의 스마트폰 과사용, 중독 경향성 훨씬 높았어요.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재밌었어요. 부모님들한테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게 하세요? 했을 때 꼭 물어보게. 엄마 써도 돼? 몇 분 써도 돼? 이렇게 물어보는 집이랑 아유 그냥 뭐 아무 때나 써 아니면 그냥 원하는 대로 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풀어주는 경우에 당연히 어느 쪽의 아이들이 중독 경향성이 더 높겠어요? 당연히 아무 때나 허용 없이 쓰는 거 뿐만 아니라 아까 뭐 정서 통제나 이런 부분도 허용을 묻고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정서적인 유능성도 훨씬 높았어요. 이 부분이 오히려 또 차이를 많이 내는 게 저도 참 흥미로웠어요. 뭐 쓰고 안 쓰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이미 뭐 외국에서는 이런 0세에서부터 한 18세 청소년기까지 어떻게 써라 써지 말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. 제가 지금 이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. 그냥 전반적인 거예요. 너무 뻔해요. 0세에서 2세는 사실 무조건 차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뭐 뽀로로 뭐 요즘 아이들 뭐 좋아하는 뭐 딩동댕 유치원도 있고 뭐 곰이야 뭐 많이 저희 조카들 보니까 보더라고요. 뭐 콩순이 조금 뭐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0세에서 2세까지는 사실은 안 보여주는 게 제일 좋지만 뭐 이빨 닦을 때 조금 보여주신다든지 그 정도는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3세에서 5세부터는 뭐 폭력적이지 않은 동영상 어느 정도 허용하셔도 되고요. 그렇지만 이때도 스마트 기기 3세에서 5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들이 손으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막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는 허용하지 마세요. 3세에서 5세까지는.
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또 게다가 뭐 화상회의나 뭐 지금 IoT나 AI, 뭐 인공지능 스피커 이렇게 다양한 어떤 새로운 좀 그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면은 뭐 화상 통화라든지,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랬어요. 여러분들 그 아시는 영상 통화, 지금 줌도 일종의 화상 통화 같은 건데요. 이런 것에 대한 사용은 실제로 뭐 유아, 영아는 아니지만 유아는 어느 정도 언어 능력이나 다른 어떤 사회적 대응 능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촉진적인 것들도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지금처럼 전혀 아예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사실 그것만으로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초록색 부분은 새롭게 얹은 거예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세 이전은 안 쓰는 게 좋고 그 이후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부모님들이 옆에서 시간을 제용하면서 컨텐츠 보시고 그러면서 규제하고 규칙을 가지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라는 거예요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 너무 중요해요.